여러분이 신문기사 최근 5, 6년 사이에 계속 들고 사법적폐라고 그래서 전임 대법원장, 대법원에는 이제 대법원장이라는 또 최고 사법외 수장이 있는데 5, 6년 전부터 뭐였었어요? 여기가 대법원 상고심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대법원에 가기 위해서 한번 거치도록 하는 이런 상고법원안을 법원 측에서는 추진하다가 계속 지금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무언가 정부와 딜을 했다. 박근혜 정부와 딜을 했다. 뭐 이런 사법적폐 뭐 이런 뉴스가 과거 5, 6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 요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1심과 2심에서 다툰 게 법률심인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예요? 사실은 확정됐다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항소심까지 끝나고 대법원에 남았지만 그 부분은 함부로 사실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뒤집히지 않는다. 뭐 이런 거에 요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요. 대법원은 1심에서 억울하다 해서 2심에 가고 1심, 2심은 사실적인 판단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의 확정 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재판의 구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재판의 구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의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은 이 법규의 해석 적용에 문제 있는 것만 이제 다시 한번 심사 체크한달까 하는 거고 사실 확정은 이미 어디까지에서 이제 끝난 거다. 1심, 2심을 거치면서 사실 확정은 끝난 거다. 이러니까 이 재판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법규를 해석 적용하는 건데 그럼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소송은 모든 게 대법원에 다 진 사람 입장에서는 상고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이 막 폭주한다. 그래서 진정하게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할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막 우후죽순으로 사건이 오니까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현행에서는 어떤 게 있냐? 심리 불속행. 법률적인 쟁점이 만약 없다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 라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갖고는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또 당사자 측에서 이유도 없이 심리를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라고 당사자 상고한 사람 측에서 불만이 있어요. 우리 소송법에는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자를 직역을 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대법원 상고 사건에서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패소가 확정되는 건데요. 내가 상고했는데 왜 심리를 안 하냐? 뭔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심리를 해야지 왜 안냐? 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제도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한 상당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상고한 사람은 또 불만이죠. 그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상고를 법률적으로 충실하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불만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을 스톱하고 끝내고 대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상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완벽하게 이게 당사자로부터 수긍받지 못하는 제도로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럼 사건 올라오는 것 중에 한번 거르는 장치로 대법원 전 단계에서 하나 상고 법원을 만들자. 1심, 2심 다음에서 상고를 위한 대법원 올라온 사건 중에 거르는 장치로서의 법원을, 상고법원을 만들자 라고 하는 안을 추진했는데, 다른 변호사 단체 등에 있어서는 대법관을 늘려서 지금 대법관이 14명 중에 대법원장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그리고 12명 이렇게 돼서 14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안 하고 행정만 하는 거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일 때 이제 대법관으로서 등장하는 거고, 실제는 12명이 4명씩 조를 짜서 3개 소부, 작은 부를 이뤄서 지금 사건을 하고 있고, 4명의 소부에서 조금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면 전원합의체로 가끔가다 가는, 그래서 판단이 나오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이 소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너무 사건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상고법원안이라는 각도 말고 이 대법관 수를 2배 정도 늘리면 사건에 올라오더라도 사건 처리가 2분의 1로 줄지 않느냐. 현재 지금 상고되는 게 4만 건 이상인데 그럼 이 단순 산수로 이 재판부에서 소부에서 10,000건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되죠. n분의 1씩 한다고 그래도 4만 건이니까 뭐 12,000, 3,000건씩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고법원으로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제어하겠다는 발상이 제도로서 생각했는데, 한편 변호사 단체 등에 있어서는 그럼 대법관 수를 늘리면 n분의 1이 또 한 번 늘리는 만큼 맞는 사건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사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담당해서 처리해주면 어떠냐, 이런 안도 나오고 있고 해서 뭔가 논의가 분분했는데, 하여튼 지금 상고법원안은 약간 사법적폐에서의 아까 말한 대로 사법부와 그때 당시에 대통령 등의 행정부가 뭔가 딜을 하지 않았느냐 등의 뭐 그런 뭐 있어가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상고법원안은 지금 어떻게 된다면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이 대법원에 폭주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현재 이 심리불속행 제도는 현재 어떤 기능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불만도 있고 정확하게 불속행하는 정도에서만 제거를 하는 거지, 왜 어렵게 상고를 했는데 내 주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을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로 지금 논의가 빠져 있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신급제도, 그 다음에 법관의 임용 방식, 뭐 이런 등등을 두서없이 지금 법관 임용제도를 설명하다가 이런 지금 우리 소송법에 관계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 막 민사소송법 이론적인 이런 거에 주변으로 오히려 더 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